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뭐 지지부진하다가 차이나 전기차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 뭐냐면 리튬 주식들 있잖아요. 강복 리튬이랑 텐치 리튬 이런 리튬 주식들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무슨 호재가 있나 이런 거 찾아봤는데 일단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인 시황 한번 봐드릴게요. 미국 증시랑 중국 증시, 그 다음에 한국 증시 다 한번 종합으로 한번 봐드리고요. 뉴스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아디에서도 또 호재가 나왔는데 비아디가 이제 비아디 내에서 지금 자동차를 전기차죠. 1000만 대 생산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샤오미가 10만 대를 돌파하고 샤오미 전자 자체적으로도 전자 수익률도 엄청나다. 그래서 이거 샤오미에도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럴 지금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샤오미가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타 이제 남미로 이제 뻗어나가는 중국의 영향력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가 계속 남미 쪽으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교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조합 S&P 500은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역시나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제는 많이 올라왔죠. 제가 $100나 $200 부근에서 진짜 저평가 많이 되어 있다. 테슬라 이거 저평가 되어 있을 때 많이 사셔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올라왔다. 그 뭐 2차전지 좋아하시고 이렇게 테슬라 싫어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로 2차전지가 너무 고평가 받아서 2차전지는 내려올 것이고 테슬라가 저평가 받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 그대로 적중을 했죠. 제 얘기가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2차전지 고평가라서 내려올 것이다. 10,000원 밑으로 10,000원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 맞았죠. 그 다음에 LFP 그렇게 욕할 때 LFP 싸구려 배터리다 이렇게 욕할 때 LFP가 대세가 될 것이다. LFP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리고 품질도 좋아져서 결코 싸구려가 아니고 대중성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 해서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했으니까 이거는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전기차, 중국 주식,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차이나 전기차가 올라갈 것이다. 이거가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이제 맞으면은 진짜 저를 감탄할 것 같아요. 저도 저를 감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다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그냥 자료를 찾아보면 돼요. 자료를 맨날 찾아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고 그게 맞았는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뭐 분기별 그다음에 연도별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자료가 맞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결국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다. 미래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는데 요즘 좀 잘 맞아가고 있어서 특히나 전기차나 이 리튬 관련 이쪽에서는 제 이런 예상이 많이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서 조금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2차전지 잘 간다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뭐 저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진짜 그거 보면서 여러 개미들 많이 물려서 개미 무덤이 많겠구나. 진짜 걱정이 된다. 국내 2차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잘 돼야 할 텐데 일단 잘 되려고 하면은 LFP를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암흑기일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제가 해드려야겠네. 이거 진짜 개미 무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또 얘기를 해드려야죠. 제 구독자님이 너무 세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소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이런 산업 환경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문제점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참 그게 해결이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삼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저도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밝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를 때 조금씩 비중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미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국장 하는 거 아니다. 국장
빨리 버려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기회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기회니까 계속 빨리 탈출하라. 나중에 이제 막차 타려고 하면 막차가 끊기면은 국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물려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라. 이거는 삼성전자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국장 자체가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또 해드려야 되네. 롯데도 지금 부도설이 지금 계속 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롯데, 신세계 지금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들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렵다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다 내수 폭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점점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성기가 지났다. 우리나라에 이 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성기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명품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지방에 많이 망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상권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다. 지방은 진짜 심각하고요. 지방은 아니더라도 광역시나 아니면은 서울 수도권 자체도 망한 군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한다고 해서 큰 돈 번다고 요즘은 생각 안 하잖아요. 생존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부동산 원툴로 아파트를 그렇게 둔천주공부터 아파트를 그렇게 살려주려고 한 정책부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도 아파트를 살려주려고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 있잖아요. 좋은 기업이 나와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다음에 직장인들 월급을 많이 주고 삼성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그 월급을 갖고 소비를 많이 통해서 상권이 발달을 하고 그 상권에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면서 아파트까지 전달이 되면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몰라요. 정치인들이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뭐라고 해야지 전성기가 끝났다. 저출산으로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도 꺾이고 있으니까 그냥 부동산만 살리자 해서 돈을 풀어버리는 거죠. 이 좋은 기업을 살려서 좋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서 경제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만 살리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만 쭉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따가 배울 남미 국가들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물가 폭등에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폭등으로 아마 경제가 망하지 않을까. 이 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망해야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때문에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서서히 망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결론은 국장하지 마셔라. 웬만하면 원화를 빨리빨리 달러로 바꾸셔서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셔라. 특히나 금도 그렇고요. 요즘은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요즘은 잘 나가고 있어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라.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클 세일러 회장 여기 나오죠. 그래서 비트코인 요즘 잘 나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오히려 주식 국장보다 여기에 더 투자금이 많다고 하거든요. 역시나 우리나라는 진짜 성질이 급해요. 진짜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비트코인 뭐 그렇게 크게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공부 용도로만 보고 있지 투자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얘기 또 해드려야죠. 테슬라 모델 3가 중국 내 대기 기간이 1에서 3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중국 내 대기 기간이 기존 2에서 4주에서 1에서 3주로 변동이 되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모델 Y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주기가 짧아졌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전기차가 요즘 인기가 많이 죽어서 빨리빨리 팔립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대기 기간 짧게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죠.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유튜브 알고리즘도 타야 되니까 테슬라 얘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이쪽에서 승인을 받냐 안 받냐 이것 때문에 다시 또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에 주가가 5.65%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도 이게 FSD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트럼프를 아예 올인을 했잖아요. 이거 뭐 만약에 해리스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 목숨을 건 겁니다. 거의 인생을 걸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인생을 걸어서 이게 성공을 했잖아요. 이 투자가.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 사업도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랑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이거 비교해서 지금 IRA 법안이 폐지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일론 머스크랑 엮어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제 이렇게 개인적인 주관이 담긴 이런 생각을 섞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조금 국채랑 회사채 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작아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 버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장이 진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거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붕괴 징조가 점점 보이거든요. 그걸 모아서 그 시나리오를 모아서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빠서 제대로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만약에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주식 투자하면서 폭락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금이나 안전자산 비중이 20% 정도는 최소 20% 정도 아니면 좀 더 내가 더 공격적이 나오면 그때는 최소한 10% 정도는 그래도 현금이나 안전자산이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월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폭락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뭐 폭락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니먼 브라더스가 있었고, 1928년에 경제 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폭락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부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손들이 또 그렇게 작업을 해야 또 따로 자기들이 크게 챙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폭락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미중 관세 이것 때문에도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촉진시켜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을 시도하면서 뭐 2,000개에 넘는 중국 공급업체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물겠다. 하지만 중국에 이렇게 관세를 물면은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죠? 중국의 제조업을 미국이 대체할 수 있으면 이렇게 관세를 물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관세를 문다고 해도 미국에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게 부작용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사야 되거든요. 뭐 컵이 없으면은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컵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커피가 없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커피가 아니라 이런 뭐 여러 가지 의자나 아니면 가구 이런 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싸니까 그쪽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만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관세를 그대로 맞고 또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래 100원에 사던 거를 60% 관세를 매기면은 160원에 그냥 미국 소비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큰 이런 경제적 위기로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경제를 살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서히 통하고 있고 제가 아까 차이나 전기차 봐야겠죠. 차이나 전기차 갑자기 뭐 2.95% 올랐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급등하고 조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다. 항생테크도 볼래요. 항생테크도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지금 흐름 같고요. 괜찮게 가는 것 같고요. 차이나 반도체도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이제 우상향 지금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뜰까? 저평가받은 중국 경제가 오를까 안 오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들이 뭐 많이 있네요. 근데 내년부터 ETF로 부동산 니츠 투자가 가능해진 한국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별로 관심 갖지 마셔라. 한국의 부동산에 웬만하면 투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베트남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나오길래 이 기사가 나오길래 베트남 트럼프 2기 관세 보복 타깃 한국 기업 어쩌냐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관세 보복에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정쟁 피해 베트남에 왔지만 베트남에도 관세 보복 임박했다. 그래서 베트남 이렇게 지금 베트남에도 관세를 하려고 하니까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베트남에 들어간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한번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진짜 가장 좋아서 아세안 지역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베트남이다. 그래서 아마도 20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은 또한 현재 한국 여성 외에 한국에서 가장 흔한 배우자 국적이다. 요즘 국제결혼이 또 화두가 되고 있죠. 요즘 국제결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요즘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일본 경제랑 비교해서 한번 이것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태국에서 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베트남을 동남아 사업기지로 크게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달리 베트남 정부는 삼성과 같은 한국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 기술을 받을 깜냥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깜냥이 좀 안 된다. 중국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야 이렇게 가능했지 베트남은 아마 기술 이전도 힘들 것 같다. 제가 베트남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기술 이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들 계속 보고요. 테슬라 아까 봤는데요. 쭉 한번 전체적인 차이나 전기차 한번 봐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차이나 전기차가 아까 2.95%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텐치 리튬이나 강봉 리튬이나 이브 에너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갑자기 장 막판에 급등을 했다. 그리고 텐치 리튬이나 강봉 리튬은 심천이죠. 심천 시장인가 중국 시장인가 여기에서 상한가가 갔고요.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도 강봉 리튬이나 텐치 리튬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홍콩 차이나 전기차 ETF 있잖아요. 이게 차이나 전기차 ETF랑 똑같이 가는 건데요. 지금 막판에 이렇게 급등한 게 보이시죠? 막판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뭐가 호재인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 탄산 리튬 가격도 급등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물론 바닥이 와서 이게 좋은 신호라서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미 그거는 선반영돼서 이렇게 리튬 주식들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탄산 리튬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어떤 기사가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해석했을 때 아마 관세 관련해서 지금 유럽과 관세에 대해서 기술적인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미국도 어떤 관세에 대해서 조금 뭔가 호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주가를 한번 보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잘 가고 있고 루시드도 지금 6.47% 올랐다. 전체적으로 지금 SQM도 올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리튬 아메리카스가 조금 이렇게 리벤토랑 이렇게 내려온 게 보니까 중국 정부에 조금 유리한 이런 정책이 미리 알고 이렇게 하락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리튬 있잖아요. 리튬 생산량. 중국이 세계 리튬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다, 시장 자유화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 리튬이나 광물 자원 채굴하고 정제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예가 나오잖아요. 중국이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영화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략적 성견지명 대 관료적 실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가 지원의 야망 대 시장 주도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따로 영상을 마련해 드릴게요. 리튬 관련해서 왜 중국이 리튬을 장악하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에너지의 미래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 국유 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보면은 기업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테네시 등의 이 주에 있는 리튬 정유 공장을 폐쇄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은 더 이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리튬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다니까요. 많은데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미국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 자원도 많고 축복받은 국가이긴 한데, 그 리튬을 채굴하고 정제하는데 이 마진이 안 남아요.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은 석유보다 더 많이 흔하게 있는데 왜 중국이 독점할 수밖에 없냐? 중국에서 리튬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독점할 수가 없냐? 이거는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리튬의 정제 기술이 중국이 가장 좋기 때문에 리튬이 이렇게 중국이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채굴을 하든 중국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깰 건가? 지금 이게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몇 년간은 절대 디커플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리튬이나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존버를 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차이나 전기차에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게 존버를 이렇게 해석이 나오니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폭스바겐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독일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어려움을 처한 자동차 산업을 도우려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일 정부조차도 자동차 산업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다. 뭐 시장 자율화로 맡긴다는데 그러면 폭스바겐이 망해버리는데 또 어려워진 게 중국산 칩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독일 브랜드는 미국 항구에서 하역해 수입하는 것을 제한되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 제한되고 있고요. 이제 독일의 OEM은 생산 및 R&D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 없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과연 중국 없이 이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일산 차의 보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못 만들고 있는 게 문제죠. 에너지 폭등과 이런 여러 가지 물가 폭등, 그다음에 인건비 폭등으로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념적 경제 전쟁에 굴복하여 대기업을 기꺼이 희생시켰습니다. 러우전댕 지금 보면은 독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노르트 스트림,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서 그 가스관을 아예 뭐 절단시켜버리고 지금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안 해버리니까 에너지 폭등하고 그다음에 뭐 물가 폭등하고 인건비 폭등하고 에너지 때문에 독일의 이런 산업 경쟁력이 다 후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독일 기업이나 아니면 독일 경제가 아마도 이번 이런 러우전 이후로 급격하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숄츠가 지금 푸틴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잖아요. 그거 보면서 독일도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왜 독일 숄츠가 푸틴을 만나서 뭐 평화 협약 뭐 이렇게 맺은다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왜 얘기를 했을까? 그다음에 숄츠의 지금 입지가 윤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왜냐? 정당들이 이제는 숄츠 정당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다음 이제 재선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숄츠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아마 지지율이 낮을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간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만 얘기해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 거대 기업인 폭스바겐은 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 전기 자동차를 연구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이 분야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폭스바겐이 임원이 와서 광저우 모터시 있잖아요. 광저우 모터시 와서 이 차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아마 S7, S9 보는 거, 아이토의 S9 있잖아요. S9을 이게 직접 이 폭스바겐의 임원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를 중국이 만들어내? 대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기차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엄청 조롱하잖아요. 너 중국 전기차 살 거냐? 이렇게 저한테 막 조롱하잖아요. 이거 나오면은 한국 전기차 못 삽니다. 테슬라 아니면 이거밖에 못 사요. 왜냐? 훨씬 좋기 때문에. 가격 대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거의 1억 갑니다. 1억에 파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7천? 한 6천? 이 정도에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안 되고 기술력 경쟁력도 안 되기 때문에 참 걱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아디랑 지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비아디보다 오히려 지커가 더 기대가 되거든요. 비아디는 그 약간 구형 모델인데 아토3나 돌핀이나 이게 엄청나게 싸게 팔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뭐 비아디의 실이나 아니면 지커의 007, 지커의 7X죠. 007이 아니라 7X랑 001 이게 아마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왜냐, 성능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국내 전기차랑 비교해 봤을 때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으로 좋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이 성능은 진짜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거기 르노의 싱유엘이 아니라 그랑콜레우스가 잘 팔리는 거 보이시죠? 그것처럼 이 소프트웨어가 좋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전기차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사들 너무 많은데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인재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역시나 투탑이죠. 이 AI 관련해서 중국이랑 미국이 역시나 결승전을 치를 것 같아요. 결국에 중국에는 둘이 경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보잉 지금 워싱턴주에서 2200명을 정리해고했다고 합니다. 보잉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다 약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급격한 금요화 때문에 제조업 이런 기반들이, 특히나 보잉이라는 이런 최첨단 제조업 이런 비행기 회사도 이렇게 망하고 있다. 참 이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성 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순자산 1000억 원을 넘겼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커버드콜은 여러분들 하지 마셔라. 커버드콜은 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원금을 까먹기 때문에 이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커버드콜 이 자체가 옵션이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옵션은 저는 진짜 혐오하거든요. 옵션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미가 지금 테슬라만 하냐? 샤오미가 지금 자율주행 추격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의 첫 모델 SU7이 수요 급증에 판매가 또 엄청나다. FSD도 이게 되고요. 가격도 참 예쁘게 나오고, 가격도 참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품질이나 디자인조차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흥행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 SU7 납품 대수가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게 230일 만에 10만 대가 넘었다. 그래서 거의 6개월도 안 되는데 10만 대가 넘었고, 6개월이 아니구나. 거의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10만 대가 넘었고요. 연간 납품 대수 목표도 12만 대에서 13만 대로 상향이 됐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의 배송량이 이렇게 되고 24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는 샤오미가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3만 대 이상을 공급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샤오미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샤오미의 3분기 순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호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야, 대박입니다. 1조 310억 원을 기록을 했다. 샤오미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손익이 9.8%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무시했던 샤오미나 하웨이 이런 전자 회사들이 이렇게 전기차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돈을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를 아마 이제는 샤오미나 하웨이가, 그 다음에 TCL도 있고 또 이런 전자 기업들, 하이얼 이런 중국 전자 기업들이 뛰어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써 부정해봐도 예전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소니전자, 그 다음에 파나소닉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일본의 전자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삼성이나 LG, 대우전자까지 있었죠. 그때는 그거를 거들떠 봤을까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워워워 하다 보니까 한국이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한국이 이겼잖아요. 전자기업에서 한국이 이제는 일본을 대체하고 삼성이나 LG가 1, 2위를 다투게 됐었다. 그것처럼 이제는 샤오미가 커지겠죠. 그래서 샤오미 주가도 지금 이렇게 지금 홍콩 달러로 8달러까지 이렇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잘 올라오다가 바닥을 찍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고 지금 올해에는 8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도 잘 나가고 있다. SU7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샤오미도 잘 팔리고 있어서 샤오미 투자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약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샤오미도 사야 되나? 샤오미 우리나라에서도 보조 배터리로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샤오미를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이런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대수도 전기차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죠. 이 전기차 디자인만 봐도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만 대 이제 한 달 반 기간 안 되는 동안에 3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생산력과 판매량, 이거 진짜 중국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이렇게 만든다.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생산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안 먹으면 이상하죠. 왜냐? 생산도 잘하고 판매도 잘하고 수익도 잘 올리는데 이게 중국이 전 세계 이런 시장을 안 먹는다는 것도 또 의문이다. 그게 될 수가 없다.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잘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한국이 잘해서 잘 되면 좋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 사실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중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중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매출 1조가 13억 달러 1조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샤오미가 지금 1조 순이익을 올렸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도 역시나 잘 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CATL과 BRD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샤오미랑 이런 전기차들이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열심히 외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에이펙 회담도 그렇고 G20 이 회담이 약간 김이 빠진 게 가장 중요한 세 나라가 나왔어야 되는데 세 나라가 어디죠? 요즘 국제관계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잖아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뭐 체포 위협 때문에 이렇게 안 왔고요.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왔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 바이든은 이미 이제는 임기가 거의 끝난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레임덕 때문에 그렇게 별로, 미국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막 사진 찍을 때도 있잖아요. 주석들이 아니라 정상들이 사진 찍을 때에도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가운데 시진핑 옆에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게 G20 아까 예전에 브라질에서 찍은 거고요. 에이펙 회담 있잖아요. 에이펙 회담에서는 바이든이 저기 구석탱이 가 있고요. 가운데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랑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끝나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대우해도 되나? 조금 그게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에이펙 페루에서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진핑 시 주석은 레드카펫과 꽃, 명예경호원으로 환영을 받았는데요. 바이든은 레드카펫도 꽃도 경호원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남반구에서 그러니까 남미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존경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은 바이든 임기가 이제는 끝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찬밥 대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바이든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냥 미국 자체가 남미 페루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대우를 한 거 아닐까.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가 중국이고요. 위에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왔을 때는 횡하죠. 횡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중국에 시진핑이 왔을 때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경호원들이랑 레드카펫까지 깔아주고 이런 사열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이 비행기가 오니까 쭉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있죠. 이렇게 꽃도 주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다르죠. 환영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대우를 해줄까요? 결국에는 중국이 이 남미에 돈을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돈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조카들이랑 이런 조카들에게 좋은 삼촌, 좋은 이모가 되고 싶으면은 용돈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취업을 했냐, 결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5만 원씩 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 줄 거면은 취업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애기는 언제 낳냐 그런 거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MZ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돈이 되는 나라를 미국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해도 돈이 되는 중국을 페루는 더 좋아하고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대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대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국빈 방문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페루에서 축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페루에 지금 남미의 세계
최대, 그러니까 남미의 최대 항구를 지어줬잖아요. 창카이 항구라고 해서 창카이 항구를 지어줘서 이제는 여기에서 남미의 최대 물류가 돌 것 같다. 그러면은 페루 경제도 엄청나게 살아나겠죠. 그래서 페루나 이쪽에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중국이다. 지금 보면은 멕시코를 제외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이 지금 교역량 있잖아요. 지금 무역에서 미국을 앞질렀죠. 미국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계속 올라오면서 미국을 앞질러서 이렇게 무역이 가고 있다.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거대 자유로운 파트너까지. 그래서 시진핑이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방문한 것이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이런 쭉 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아편 전쟁 이후 스페인은 중국도 착취를 했다. 그래서 1880년대 페루에만 10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철도 노선을 건설하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네. 이렇게 중국인들 데려가서 착취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경제는 남미 전체보다 4배 더 크다. 그래서 중국은 또한 이 지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라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프라 및 제조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BRI 이게 1대1로죠. 1대1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양자 무역 규모는 연간 5천억 달러가 넘으며 2035년까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브릭스 경제체제에서 더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쭉 보면은 5G, AI, 자율주행차, 로봇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자동화 항구. 아까 창카이 공항 보셨죠? 창카이 공항이 이렇게 자동화 항구로 되고 있어서 중국이 지어줬다. 그래서 EV 공장을 갖고 싶으세요? 중국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수출하는 게 뭐지? 티셔츠와 신발은 아니야. 여기 인기 상품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 건설기계, 승용차, 태양전지, 기차, 건축자재, 제조장비, 전자제품 이런 거를 수출을 한다. 그래서 쭉 보면서 야 이게 세계에서 요즘 보면은 중국 말고 이렇게 개발 국가들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국가들의 항구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장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뭐 병원, 학교, 댐 막 이런 거를 그리고 철도 이런 거를 건설해주는 국가가 중국 말고 크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본도 했었고 우리나라도 했었지만 이제는 자금력과 인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돈이 많은데도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돈이 많고 뭐 주식이 막 뻥튀기 돼서 주식이 많이 올라서 미국 경제가 잘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경제가 잘 나가는 것과 다르게 왜 해외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는 이렇게 바이든이 왜 찬밥 신세를 받는 건지 그게 참 의문이다. 그래서 이런 공장이나 이런 항구나 병원이나 학교나 댐이나 이런 걸 건설해주는 이런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돈이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 중국이 오히려 돈이 지금 행동하는 거 봤을 때는 미국이 뭐 돈이 많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중국도 제가 조금씩 원래도 좋아했지만 조금씩 이제는 항생테크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 샤오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투자하고 있고요. 오늘 급등은 또 내일 봐야 알겠지만 리튬주 이게 바닥을 찍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관세 이런 혜택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주식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국내 2차 전지의 미래는 아직도 암담하다. 아직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긴 이런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다. 아직 뭐 이렇게 주가가 살거나 이렇게 잘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적자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